모공 커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환승을 했거든요. 사실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한 7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스펀지로 콩콩콩 두들겨주면은 진짜 모공이 너무너무 잘 커버가 되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재구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쓸 때 이 블러 효과가 AI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모공 커버를 하는데 무슨 크림 블러셔를 발라. 근데 여러분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저의 모공 커버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의 모공 커버 애정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환승을 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애정하던 모공 커버 인생템들이 거의 다 단종이 되고 또 제가 새로 갈아타게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우더, 블러셔, 프라이머까지 해가지고 종류별로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제가 애정했던 모공 커버 파데들이 거의 다 단종이 되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버버리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 제품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저한테 그 제품이 단종이 되었다.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냐라고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모공 커버 잘 되는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즐겨 쓰고 있고요. 짜잔! 첫 번째는 정샘물 스타실러 파운데이션 제품이고 두 번째는 입생로랑 올 아웃 파운데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웨이크메이크의 스패츌러 비비크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일단 언뜻 봐도 이 스타실러 파데는 꼬질꼬질한 게 보이기도 하죠. 제가 원래 화장품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좀 쓸 때마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열어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약간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크림형 파운데이션 제품이에요. 약간 이렇게 팔레트가 있고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안에서 파운데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고체 타입이 굉장히 단단한 컨실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팔레트에다가 파데를 짜가지고 좀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양 조절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용이한 파데 제품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똑같은 컬러의 컨실러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컨실러를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컨실러의 색깔이 안 맞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무조건 잘 맞기 때문에 컨실러까지 있다는 부분이 정말 좋은 파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보통 딱 짜가지고 옆에 보면은 살결 팔레트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손등 피부를 재현한 것 같은 살결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양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를 발라주는 편인데요. 사실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한 7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이게 출시되었을 때부터 정샘물이 여러분 쿠션 제품은 굉장히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그 스킨 누더 쿠션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의외로 정샘물은요 파운데이션 맛집입니다. 저는 사실 그 쿠션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파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출시되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7년 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재구매도 했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파데를 쓴 거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이 제품을 그냥 커버력 좀 잘 되는 파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게 좀 잘 먹고 커버가 잘 되고 그냥 좀 세미매트해가지고 내 피부에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써보니까 이 파데가 모공 커버에 너무너무 특화된 제품인 거예요. 일단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요. 밀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거를 여러분 브러쉬나 스패츌라 이런 걸로 얇게 잘 펼쳐준 다음에 스펀지로 콩콩콩 두들겨주면은 진짜 모공이 너무너무 잘 커버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파데를 썼을 때보다 모공을 조금 더 잘 덮어주는 느낌이 있는 그런 파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요철 부분들을 잘 덮어준다든지 좀 더 그 블러칠이 잘 되게끔 표현이 잘 되는 파데여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파데 제품이고요.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파데라는 거는 그렇게 안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환승템으로 소개하게 된 그런 파데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입생로랑의 올 아웃 파운데이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드물게 제가 재구매를 한 그런 파데 제품이에요. 사실 여러분 뷰티 유튜버가 파운데이션을 재구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집에 얼마나 많은 파데가 있겠어요. 진짜 수십 개가 있고 그동안 다 못 써가지고 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신제품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재구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정샘물 파데도 그렇지만 이 올아웃 파운데이션도 제가 재구매를 한 몇 안 되는 파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공하고 요철을 잘 커버를 하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커버력이 조금 따라줘야 되거든요. 약간 커버력이 없는 파데를 발라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모공하고 요철이 조명 아래에서 다 보이게 돼요. 실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야외 나갔을 때 햇빛 아래에서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티가 나지 않게 가리기 위해서는 파데 자체를 약간 커버력 높은 걸 사용해가지고 약간 세미 매트하게 눌러주듯이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 모공 커버가 잘 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파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올라워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커버력 좋은 백화점 파운데이션 중에서 탑2에 드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넘버1은 아무래도 그 더블웨어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느꼈을 때 두 번째는 이 올라워 파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트한 편이기도 하고 그 매트함이 또 되게 부담스러운 매트함은 아니에요. 더블웨어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지성 피부인 저도 그 매트함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 아니면 잘 안 쓰고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올라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세미 매트 제형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부담 없이 손이 가게 되고 자주 바르게 되고 그리고 약간 섞어 쓰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파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운데이션, 이거는 사실 파데가 아니라 비비이기도 한데요. 웨이크메이크 스패츌라 컨실 비비 이 제품이고 이거는 바닐라 컬러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름은 비비크림인데 비비크림 같이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구매했던 제품이었는데 여러분 구매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 그 스파츌라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는 비비크림 제품이고요. 사실 제형 자체로 봤을 때는 비비 느낌이 거의 안 나긴 해요. 그냥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의 구조 자체가 이거는 모공 커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모공 커버 메이크업 알려드릴 때 커버력 높고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스패츌라로 얇게 발라가지고 펴발라줘라 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 스패츌라로 싹 올려줬을 때 모공 사이사이에 그 파데들이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모공을 잘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원리를 여러분 스패츌라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파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파츌라가 따로 필요가 없고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쓱 해서 발라주면 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고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비비크림 5종 비교 리뷰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저의 마음속에 넘버1을 차지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약간 비비가 유행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히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비비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비비가 이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한번 사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라이머는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는 않아요. 딱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모공 커버를 할 때 프라이머가 꼭 필요는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프라이머만 발랐다 하면은 좁쌀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특히 이런 실리콘 재질의 모공을 막는 그런 프라이머를 바르면은 어김없이 좁쌀이 올라오고 또 약간 피부가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실리콘 재질 프라이머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갈아타게 된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보나메드사의 오렌지 스킨 딜리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워낙 핫했던 프라이머여가지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원래 그 베네피트 푸어페셔널에서 이걸로 갈아타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특이하게 덩어리로 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제가 느꼈을 때는 푸어페셔널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타입인 것 같아요. 약간 더 크리미하게 발리고 그리고 푸어페셔널보다는 그 좁쌀이 조금 덜 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바르면 좁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바르는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지는 않는 제품이긴 하고 이렇게 발랐을 때 이게 굉장히 그 요철 있는 부분들을 진짜 포토샵 한 것처럼 싹 메워줘가지고 약간 눈으로 보기에도 블러치를 싹 해주는 그런 느낌? 뭔가 바른 부분만 필터를 싹 입힌 것처럼 표현해주는 프라이머여가지고 모공 커버 효과만큼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랑 안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랑 그 결과물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난 메이크업 할 때 프라이머가 꼭 필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자주 쓰고 있기는 해요. 코드글로 컬러의 픽스온 프라이머 하이드로 제품이고 이게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모공 프라이머 제품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실리콘 재질이 아니라 그냥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화잘먹만 도와주는 수분 프라이머인데 이거를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는 진짜 무조건 화장이 잘 먹어요. 뭔가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요. 각질이 들뜨는 것도 없고요. 사실 이런 모공 커버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이 무조건 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매트한 파데 바르고 파우더 얹고 하다 보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실 이런 화잘먹 베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분 프라이머 먼저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파데 바르면은 잘 안 뜨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꼭 한 개쯤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피부 건강을 위해 가지고 프라이머를 원래는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이런 수분 프라이머는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발라도 뭐 안 나기도 하고 뭔가 좀 모공을 막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조금 안심하고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공 커버하면 파우더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저희 요즘 인생 모공 커버 파우더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르누베르 파우더 제품이고요. 요거를 제가 최근에는 그냥 2개를 까놓고 제가 손 닿는 데마다 두고 쓰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대하고 여기 촬영대하고 둘 다 이렇게 파우더를 까놓고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자주 쓰고 좋아하는 파우더이기도 하고요. 파우더를 여러분 제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개까지 써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공 커버가 잘 되고 유분 잘 잡아주는 하얀 색깔 파우더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너무 푸석푸석하다는 점이에요. 약간 유분을 잘 잡아주다 못해서 너무 건조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파우더를 바를 때 모공은 잘 커버가 되지만 한 가지 단점이 너무 건조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건조하지가 않아요.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되는데 건조하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탈크가 없어요. 탈크 프리에 아줄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 건강에 나쁘지 않고 모공 막힘이나 이런 것들도 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파우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가 잘 되는 정도도 제가 써봤던 파우더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대충 턱 하고 얹어도 블러칠이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경 써서 바르지 않아도 모공이 너무너무 잘 가려지고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너무너무 잘 높여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 요즘 필수템인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제 화장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행 갈 때도 이걸 들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모공 커버 파우더가 이렇게 가루 타입도 있긴 한데 여러분 저는 팩트 타입 파우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수정 화장할 때 이런 팩트 타입 파우더가 더 편리하기도 하고 커버를 되게 잘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좋아했었던 이크니 뉴이스트 허니 팩트가 단종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그래도 한 15년 동안은 단종이 안 되고 버티고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그 수많은 역사를 뒤로하고 단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추천을 하다가 이제는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단종이 되면서 이번엔 제가 어바웃 홈 팩트로 갈아타게 되었고요. 사실 이 어바웃 홈 팩트는 원래부터 유명했었어요. 원래부터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기로 유명했었는데 이걸 제가 오랜만에 다시 꺼내가지고 써보니까 되게 커버가 잘 되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크니 팩트는 약간 보송보송하고 그 복숭아 솜털 같은 느낌처럼 보동보동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어바웃톤 팩트는 여러분 굉장히 커버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파우더 팩트라기보다는 그 커버력이 높은 그 트윈 케이크 파우더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두께감이 있으면서 커버력이 높은 그런 파우더 제품이고요. 이게 커버력이 어찌나 높은지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위에다가 덧발라주잖아요. 잡티가 있었던 것도 좀 가려질 정도예요. 지금 유분이 살짝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럴 때 발라주면은 유분도 잘 잡아주긴 하는데 커버가 너무 잘 되거든요. 이게 살색깔 커버력이 있다 보니까 커버가 너무 잘 되기도 하고 베이스가 벗겨지는 게 없어요. 사실 그 컨실러 같은 거 하고 그 위에다 파우더를 하면은 컨실러가 조금 벗겨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발라도 그 밑에 베이스가 안 벗겨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블러 효과가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AI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을 법한 진짜 인생 파우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우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대신에 단점은 좀 커버력이 높고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 이걸 잘못 덧바르면은 약간 두꺼워질 수도 있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수정 화장할 때 그냥 조금씩만 덧발라주는 용도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파우더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모공 커버 잘 되는 블러셔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제가 환승한 블러셔를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켰던 것도 약간 좀 크긴 한데 제가 여러분 약간 블러셔를 한 개를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파는 편이거든요. 진짜 그거를 한 깔별로 모으는 편이에요. 슬쩍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같은 걸로만 다 이거를 제가 사가지고 모으는 편이고요. 여러분 제가 그 색조는 시딩이 잘 안 들어와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시딩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소개드린 제품들은 거의 다 제 돈 재산으로 이렇게 모을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VDL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제품이고요. 5개밖에 없나? 더 있을 텐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치크스테인 블러셔가 여러분 굉장히 입자가 고우면서 이 컬러감들이 정말 데일리로 바르기 딱 좋게끔 멀멀하고 미지근하게 예쁜 컬러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기가 많은 바운싱 피치 그리고 모브 헤이즈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가장 최애의 컬러는
미스티 애프리코 컬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재작년부터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인생템으로. 한동안 메이크업 하고 나가면 이것만 바르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플러팅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뽀얀 핑크를 바르는데, 제가 만약에 웜톤이나 복숭아 색깔로 메이크업 한다 했을 때는 거의 항상 이 미스티 애프리콧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발라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러셔 다 지워봤고 이 상태에서 저의사랑 미스티 애프리콧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딱 제가 좋아하는 진짜 복숭아 살구 그런 컬러인데, 그 채도도 너무 예쁘고 딱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모공 커버 잘 되는 거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파우더 타입 블러셔라고 해가지고 다 모공 커버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VDL 블러셔가 특히 유독 더 입자가 고와가지고 이런 요철 있는 부분들을 잘 덮어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게 가루날림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가루날림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모공 커버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조금 용서되는 그런 느낌? 진짜 너무 예뻐. 바를 때마다 감동이야.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사실 제가 오늘 핑크 메이크업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엔 너무 안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최애하는 건 이 색깔이어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청순하게 웜톤 메이크업 할 때 바르면은 정말 예쁜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네이밍 블러셔인데, 네이밍 블러셔도 모공 커버 굉장히 잘 되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6개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못 찾은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분 필로어가 저희 최애 컬러고요. 필로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2개 갖고 있어요. 그냥 여러 개 두고 제가 쓰려고 2개를 구매했던 컬러고요. 진짜 예쁘게 발리는 것도 예쁘게 발리는데 너무 무드 있고 분위기 있는 인디 핑크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약간 좀 멀멀한 미지근한 컬러여가지고 누구나 다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컬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운 장미 메이크업 할 때도 썼던 컬러인데, 너무 웜한 컬러도 아니고 너무 쿨한 컬러도 아니고 해가지고 사실 이건 누가 바르셔도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게 발리지 않아요? 진짜 모공 있는 부분을 싹 메워주면서, 모공 어딨어? 티도 안 나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약간 그 스노우 필터에서 메이크업 필터 씌운 것처럼 예쁘게 뽀용한 볼 만들어주다 보니까 안 예뻐할 수가 없는 그런 블러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 블러셔가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은 여러분 나스 블러셔예요. 나스 블러셔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깔별로 이것저것 모으긴 했는데, 그중에서 2가지 컬러만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미 인생템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나스의 섹스 어필 제품이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통 다 비웠고 지금 2통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올타임 레전드인 블러셔이기도 하죠. 그냥 이렇게 본통 색만 봐도 예쁠 수밖에 없는 컬러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그 미스티 애프리콧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 나스 제품이 조금 더 핑크가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스 블러셔들 중에서도 쿨톤 컬러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임패션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 이거 바르시면 되고, 쿨톤이신 분들은 이거 임패션드 바르면 되는데, 제가 임패션드는 거의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거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또 메이크업 지우고 와봤고 임패션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볼게요. 제가 이 임패션드도 데일리로 맨날 바르고 다녔는데, 이건 조금 채도가 좀 있는 핑크인 것 같죠? 약간 모브하고 핑크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인데, 너무 흰기가 많이 돌거나 유치한 핑크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누구나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이기도 해요. 진짜 이거는 채도도 딱 좋고 너무 예쁘기도 하죠. 그리고 나스의 블러셔가 확실히 모공 커버가 잘 되긴 해요. 이거에 꾸준히 손이 가게 되는 이유는 모공 블러 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백화점 브랜드 블러셔들 중에서 모공 커버가 잘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가지고 유일하게 딱 하나, 나스 거가 좀 백화점 브랜드들 중에서는 이 블러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되게 좀 트렌디해 보이는 쿨핑크 컬러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드물게 또 제가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모공 커버하면은 크림 블러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모공 커버라는데 무슨 크림 블러셔를 발라. 근데 여러분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크림 블러셔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바웃톤 크림 블러셔. 요거는 컨실 블러셔라고 해가지고 그냥 크림 타입 블러셔가 아니라 약간 컨실러처럼 커버력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블러셔인데 커버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크림 블러셔인데도 모공 커버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올의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벨벳 크림 블러셔 제품인데, 포에버 블러쉬 소프트 필터라는 제품이고, 이것도 여러분 꽤나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도 되게 예뻐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베이스 다 지우고 다시 돌아왔고요. 컨실 블러셔부터 발라보자면, 제가 이 중에서는 캄 로즈 컬러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컬러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컨실 블러셔여가지고 너무 연한 컬러를 선택을 하면은
블러셔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채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렇게 콕 찍은 다음에 손으로 콩콩콩 두들겨가지고 펼쳐줘요. 이 캄로즈 컬러가 저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 중에서 수줍어 보여. 진짜로 그 컨실 블러셔라는 말답게 약간 커버되게 발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원래 저는 이런 크림 블러셔를 바르면은 모공 커버가 안 되고 오히려 베이스가 벗겨진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베이스 벗겨짐도 없고 너무 예쁘게 발려요. 그리고 모공이 이제 완전히 없어 보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티가 덜 나게 메이크업 할 수가 있고요. 디올 크림 블러셔는 여러분 조금 더 벨벳 같은 제형이에요. 약간 더 꾸덕꾸덕하고 그 포슬포슬한 제형이거든요. 이건 좀 크리미했는데 디올은 완전히 그냥 벨벳 틴트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손등에다가 잘 양 조절해준 다음에 아주 소량만 올려줘야지 되는 그런 크림 블러셔 제품이고요. 너무 많이 얹으면 이것도 조금 과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벨벳 제형이다 보니까 얹으면 싹 블러 처리되는 게 보여요. 크림 블러셔인데도 불구하고 보송보송하게 올라가고 약간 이 요철 있는 부분들을 뭉갠 것처럼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릴리라는 컬러인데 이 릴리는 좀 진한 핑크색이에요. 채도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바르면 그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게 되게 이렇게 잘 올려주면은 수줍은 듯하게 발그레해지면서 여기 모공 있는 부분은 조금 벨벳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공 커버 메이크업 할 때 쓰기 좋은 그런 블러셔였습니다. 진짜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꿀템이었는데 써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다른 컬러로도 추가 구매를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양쪽 바르고 봤을 때 어바웃톤보다는 디올이 조금 더 모공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모공 커버 환승템 맞춰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원래는 오늘 영상에 모공 커버 잘 되는 쿠션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오늘 이제 쿠션은 소개를 못했는데 모공 커버 잘 되는 쿠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되게 좋은 꿀템이 많았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